다들 사진 찍는. 주제 10번 무신 정권부터 할 거고 그보다 앞서서 프린트 좀 잠깐 나눠드릴게요. 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나눠줄게. 오늘 어차피 여기까지밖에 안 나가. 다음 거 미리 주려고 그랬는데. 아까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으라고 어떻게 해놓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단 종이에다가 쓰세요. 자, 수업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반란들 있죠? 네. 저거 중간고사에 안 냈어요. 와. 맞네요. 네, 아니 근데 수행평가니까 저걸 다 낼 건 아니야. 근데 수행평가 저번에도 대충 말했다시피 4인 1조로 조편성에서 조마다 저 중에 한 명씩 사건을 내가 던져줄 거야. 그러면 알아서 다 조사해서 뭐라고 쓸지까지 준비해온 다음에 수행평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은 확 줄죠. 저 중에 한 가지만 우리 조가 맡은 것만 하면 되니까 부담은 확 줄었고 중간고사는 일단 안 나오지만 어쨌든 수행평가 볼 거니까 수업론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수행평가는 다음 주에 조편성된 것까지 한꺼번에 공지 제대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무신 정권부터 봅시다. 자, 무신 정변이 발생했던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무신 정변을 주도했던 무신 3명, 이고, 이의망, 정중모 이렇게 3명이었어. 근데 이들의 성격을 좀 보시자면 이고랑 이의반은 강경파이들이야. 되게 급진적이야. 반면 정중부는 똑같은 무신으로서 무신 정변을 일으킨 사람을 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온건했던 성격을 지녔던 애가 정중부야. 그래서 무신 정변을 이 세 사람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무신 집권자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2명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 정중부랑 의리가. 온건한 애가 싸울까? 아, 강경한 애들끼리 집권을 했고 얘네 둘 중에 서로 자기가 집권을 더 우세하게 하겠다고 싸우는 중이었어. 그러던 중에 이의방이 이고를 제거해. 그리고 나서 이의방이 집권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정중부가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사건.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이런 식으로 계승이 되게 되는데 이의방이랑 정중부는 그러니까 왕이 아니죠. 집권자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 딱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방이랑 정중부를 같은 시기로 묶어서 이의방부터 정중부 시기의 특징을 뭉뚱그려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무신정변 이전까지는 고려 초기에 성종 시기 때 정비해 두었던 이성육부라고 하는 그 체제에서 모든 국가 정책이 운영되어 왔었어. 근데 그 구성원들인 문신들이 이 사건으로 대부분 죽었지, 그치? 그래서 정치라는 걸 할 문신들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무신들이 문신들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어. 그래서 만들었던 기구가 중방이야. 그래서 중방이라는 기구는 지난 시간에도 쓰셨겠지만 2군 6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군사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만들어졌어. 그렇다면 2군 6위가 뭘까? 이렇게 고요할 수가. 이게 군사 아닌데? 군사법? 세제. 어디였지? 2군 6위 주제 9번 마지막 장 문제 있는 프린트 오른쪽 아래에다가 내가 도표 쭉 정리해준 거에 맨 왼쪽 아래에 써있어. 빨간색 글씨로. 중앙군. 중앙군, 그치? 고려의 중앙군이 2군 6위였단 말이지. 지금 기억이 난 거지 얘들아. 네. 2군 6위의 지도자라는 말은 무신 중에서도 중앙군 중에서도 지도자, 무신들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끼리 뭉쳐서 논의하는 게 중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중광에서 군사 업무를 비롯한 그 이후에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등 여러 가지 측면 모든 국정을 이 중광에서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이쪽 무신 집권기는요 출제 포인트가 3가지예요. 하나는 무신 정변이라는 사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또 다른 거는 이 무신 집권기의 집권자가 누구며 그 시기에 해당하는 권력기구는 뭐가 있는지 이 연두색으로 적혀있는 파트도 출제 포인트고요. 또 다른 출제 포인트는 이 반무신만이야. 무신 정권에 반발하는 반란들. 근데 여기 중간고사에 안 냈죠. 왜냐? 수능에서 안 나올 확률이 높아. 어려워서. 그리고 나서 혹여나 나오게 된다면 최씨 무신 정권 중에서도 이 몽골의 침입을 물을 확률이 높은데 이건 무신 정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묻기보다는 대외관계 측면에서 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무신 정권기의 출제 포인트 무신 정변
집권기의 권력 기구들, 그리고 반무신란. 그러나 이건 나올 확률이 적고요. 오히려 몽골의 침입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휘방 정종보 시기에도 갑작스럽게 형성되었던 이 무신 집권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가장 먼저 김보당의 난. 김보당의 난은 무신 집권 가장 초반에 처음으로 일어났었던 반란이기 때문에 김보당이 그나마 생존해 있었던 문신들을 모아다가 무신정변 이전의 색채로 되돌리려고 노력했던 거야. 그래서 의종을 다시 복위시키고자 시도했지만 실패하죠. 이쪽에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모든 반란들은 다 실패로 끝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김보당의 난도 실패했어. 그리고 나서 귀법과 승려들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얘네 교종승려들이야. 교종승려들. 얘네가 왜 불만을 품게 되었느냐. 고려 초반까지만 해도 왕실이랑 문신들이 적극적으로 이 교종 불교 승려들을 서포트해줌으로써 얘네가 융숭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무신 집권기가 시작되면서 얘네를 억압하고 견제하고 탄압하기 시작해. 그거에 불만을 품었던 교종 승려들, 기법사가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역시나 이의방을 제거하지는 못한 채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이 있어. 이 조이총은 서경 지역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의방이랑 정종부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반란이거든. 근데 얘네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들끼리는 조금 부족하니까 금나라의 힘을 빌렸어. 그래서 금나라한테 군사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주면 우리가 이의방이랑 정종부 타도한 다음에 고려 땅 일부를 금나라에게 넘겨줄게라는 제안을 했던 거야. 그래서 고려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진압하겠다고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점이 조금의 한계점으로 지적받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마 망이 망소의 난일 거야. 들어는 봤니? 네. 그래서 들어만 봤죠.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지역은 공주, 명학, 소양. 소. 어떤 지역이야? 그렇지. 향부곡소 할 때 그 소양.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지역. 국가에서 시키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지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불만이 축적되고 있었는데 무신 집권이 시작되니까 얘네들이 불만을 빵 하고 표출을 했던 거지. 그래서 망이랑 망소이가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한때 충청도 일제를 전부 장악을 하면서 남적이라는 이름으로 부리기까지 했어. 남쪽에 있는 도적대다라고 할 만큼 세력이 확대된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남적대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게 되냐.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승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망이 망소의 일파들은 반란을 중단시켰어. 근데 그들이 느끼기에 이름만 바뀌었지 실질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 여전히 이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고 국가에서 시키는 거를 생산하는 기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이때는 정부도 빡쳐가지고 다시 명학도로 강등시켜. 이러한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를 통해서 이 이후에 향부곡소에서 승격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생겼을 때마다 그들의 공로가 있거나 업적이 있을 때 점차 하나씩 승격시켜주기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려시대에 향부곡소가 점차 소멸되는 계기가 되었어.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향부곡소는 무조건 고려시대에만 해당하는 키워드야.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 집권을 했던 무신 집권자는 경대승인데요. 경대승은 젊은 피에 패기가 넘쳤던 무신이야. 그래서 정종부가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종부를 제거하고 자기가 집권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경대승이 집권하자마자 그 주변에 있었던 무신들은 전부 다 이 경대승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 네가 뭔데 어린 것이 갑자기 집권을 하느냐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누구든 시시삼삼 경대승의 자리를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경대승은 기존의 중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 집단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이 도방은 당연히 주변에 자신을 노리는 무신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보디가드들이겠지. 그래서 도방은 경대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설치했던 사병 집단이에요. 자, 경대승이 집권했을 이 당시에 고려의 왕은 명종이거든. 근데 명종이 슬쩍 이의민한테 정보를 흘려. 뭐라고 흘리냐면
사실 이은희는 정중부의 부하였어. 신부는 천민이고. 이 당시 활약하다가 경대승 집권하면서 경주로 내려가서 낙향하고 있어. 조용히 살고 있었거든. 근데 명종이 이의민을 슬쩍 불러다가 지금 네가 모시던 정중부는 제거되고 경대승이 집권하긴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가 경주에서 다시 수도로 올라와서 이걸 찬탈해라 라고 슬쩍 주문을 넣어. 그랬을 때 이의민이 이때다 싶어서 올라와서 경대승을 제거하고 자신이 집권을 하게 돼. 그래서 도방은 경대승의 보디가드였기 때문에 이때는 도방이 사라져요. 그리고 기존의 중방은 그대로 유지해요. 이러한 시기에 발생했었던 반무신란을 보시면 경대승 시기에는 전주 지역에서 관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은희 때는 김삼이 효심의 난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김삼이 효심의 난은 이의민이랑 연계를 시도했어.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얘네 반발을 하는 게 얘네인데 얘네는 지금 얘랑 연합을 했다고. 어떻게? 왜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성은 뭐라 그랬어? 천민이. 아, 이의민도 천민이어서 맞아. 얘도 천민 출신이고 얘네도 하층민 천민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동료의식이 있어. 또 같은 천민이라고 대동 단결할까? 공통의 적이 있어서. 공통의 적이 있어서? 맞아. 얘네가 불만을 품었던 건 이의민 혼자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그 무신 정권 그 자체, 지금의 지배층. 근데 이의민도 불만을 품었던 건 뭐냐? 계속해서 지켜봐 왔을 때 집권했다 제거당하고 집권했다 제거당하고 자기가 집권을 했어. 근데 자기도 언제 제거될지 몰라. 그러니까 김삼이 효심 이쪽 애들이 지들끼리 반란을 일으켜서 사실은 얘네가 신라 부흥 운동까지 일으켰거든. 무신 정권에 반대해서 우리는 옛날에 신라를 다시 되살리겠다라고 한 거야. 그랬을 때 이의민한테 컨택을 해서 김삼이 효심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신라를 만들게 되면 신라의 왕을 너로 할게. 그러니까 이의민은 계속해서 불안한 이 자리보다 차라리 이들과 결탁해서 신라의 왕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러한 아이러니컬한 연합관계가 생긴 건 그것 때문이지. 그러나 신라 부흥운동 자체가 조금 흐지부지 되면서 실패로 끝났고 이의민도 최충원 때문에 제거가 되면서 결국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은 또 실패로 끝이 나게 돼요. 그 다음 최충원 볼게요. 그 다음 집권을 했던 게 최충원인데 최충원부터를 최씨 무신 정권이 수립되었다라고도 말을 해.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제거되고 집권되고 제거되고 집권되고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계승이 이어지는데 최충원 이후부터는 최충원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그런 식으로 최씨 집안에서 안정적으로 집권자가 계승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수립되었다라고 보통을 합니다. 최씨 무신 정권 최충원은요 중방을 대체할 기구로서 교정도감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중방에서 정책을 논의하던 것이 이게 사라지고 나서 교정도감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도감의 설명을 보시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 기구로서 바로 최충원이 처음 만들었던 기구예요. 그리고 이전에 경대승이 만들었던 이 도방 괜찮아 보였던 거지.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해. 그래서 최충원을 비롯한 최씨 가문을 지키는 보디가드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최충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최충원이 집권을 하자마자 당시 왕이었던 명종에게 동사십조라고 하는 문서를 바쳤어. 이것의 내용은 뭐냐?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놨는데 안 냈어요. 보기만 하세요. 요약을 하자면 딱 메시지는 두 가지야. 한 가지는 지금 왕인 명종은 무능력하니 반성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집권했으니 이러한 10가지의 개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적신 이의민, 자기 직전에 있었던 이의민 형편없었다. 그 와중에 왕이었던 명종 너도 형편없었다. 반성해라. 라고 하면서 1조부터 10조까지 이러한 개혁을 나는 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 근데 내가 이걸 왜 안 내냐? 이거를 약속만 해놓고 지킨 게 하나도 없어. 뱉어만 놓은 거야. 그래서 나도 안 냈지만 사실 수능에서도 동사십조 달랑 주고 최충원을 물을 확률은 매우 낮아. 동사십조라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오히려 교정도감, 도방 또는 이 시기에 일어났던 만적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충원 시기에 문제를 물어볼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그냥 동사십조라고 하는 명칭만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충원 시기 보시면
동사식조 꺼내놨지만 지킨 거 하나도 없이 횡포만 부리다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시기 일어났었던 반무식란을 보시면 만적의 난이 있어. 만적이 누굴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최충원의 노비. 최충원의 노비야. 완전 하극상이지, 그치? 최충원의 노비가 무신 정권의 반발을 함과 동시에 노비라는 신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라는 요구까지 담아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했고요. 자, 이비 패자의 난의 경우에는 신라 구호운동을 주장했던 애들이야. 한편 최광수의 난은 고구려 부흥운동. 국가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뭔가 국가를 지들끼리 만들려고 늘 꽁꽁이를 벌여. 그러나 이 두 가지 전부 다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밑에 있는 교정 승려들의 난의 경우에는 앞선 얘네도 교정 승려였거든? 얘네가 불만을 품었던 게 뭐라 그랬어? 불교 지원이 무신 정권들 때문에 끊겼으니까 불만이라 그랬잖아. 그거 받고 불만이 하나 더 추가됐어. 그게 뭐냐? 이 당시 거란이 침입을 했는데 거란을 격퇴하는데 최충원이 승려들을 징발했어. 이 당시 사실은 거란은 멸망한 상태야. 근데 그 민족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었어. 걔네가 최후의 마지막 발악으로 고려를 침입한 사건이 있는데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강동성 전투라고 있거든. 근데 그 전투가 발생하게 되니까 최충원이 무슨 조치를 취하냐? 승려들 전부 다 집합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거란의 침입을 마지막으로 격퇴하고 와라 라는 요구를 하게 돼. 그러니까 절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던 승려들의 입장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정 승려들의 난이 발생은 했으나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에게 그 자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최이라고도 불려요. 같은 말이에요. 자, 최후는요. 아빠가 설치했던 교정도감 그대로 사용하고요. 보디가드 집단인 도방 훨씬 더 확대하게 돼요. 그리고 중방이랑 서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새롭게 설치했어. 그럼 중방과 서방은 뭐냐? 먼저 중방은요. 최후의 집 안에 설치했었던 인사행정기구야. 인사행정이 뭐야? 인사가 뭐야? 사람 뽑고 사람 뽑는 거, 새로운 관리를 뽑는 거. 원래 이러한 기능을 담당했던 건 고려 초기에 이성육부 안에서도 육부, 그 안에서도 이부랑 병부에서 담당을 했어. 이부에서 문신을 등용했고 병부에서 무신들을 관리로 뽑았어. 근데 무신 정권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이성육부 다 망가졌잖아, 그치? 그래서 어디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느냐? 애매모호하던 시기에 최후가 이 중방을 만들었어. 어디다 만들었냐? 궁궐 안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다가. 네, 아니 저희 중방인데 여기 중방이에요. 나 왜 중방이었었지? 정방. 자기 집 안에다가 정방을 설치했다는 거는 어떠한 관리를 뽑겠다는 의도가 더 보이니? 국가를 위한 관리 말고 자기 입맛에 맞는 관리를 뽑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여. 그래서 실제로 자기 마음에 드는 관리들을 뽑았던 글이 저 정방이야. 그렇다면 서방은 뭐냐? 국정 자문을 위해서 문신들을 수기시켰던 기구야. 즉, 이 이전까지는 문신들을 억누르면서 아무런 힘을 못 쓰게 계속 억눌러 왔는데 최씨 무신 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는 이미 무신들이 압도적으로 초월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쯤 됐을 땐 필요에 따라서 문신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가치를 느꼈어. 그래서 국정 자문에 한해서 문신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무신들은 얘들아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잖아. 국가 정치 몰라.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생각해내도 이게 제대로 운영될지 아닐지 판가름할 능력이 없어. 그럴 때마다 이 서방에 있는 문신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야. 우리 무신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에 이게 잘 될 것 같아? 라고 자문을 하는 거지. 그 정도의 역할로 썼어. 그래서 실제로 24시간 3교대로 문신들을 재우면서 숙박시키면서 계속해서 돌렸어. 언제 어디든 우리가 부르면 올 수 있게. 24시간 대기하는 지식인으로 활용을 했던 게 저 서방이고요. 그럼 이 시기에 야별초도 설치가 돼. 이 야별초는 원래는 도둑을 잡는 방범대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었던 그런 순찰 또는 경찰을 위한 집단 조직이었는데 이후에 곧바로 삼별초라는 기구로 확대 개편돼요. 그래서 도둑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군대, 전투
모든 걸 할 수 있는 군사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별초가 나중에 몽골의 침입 막바지까지 활약을 하면서 계속 항쟁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삼별초가 시작은 최후가 만든 군사 조직이었지만 나중에는 국가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전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최후 시기 때 있었던 반무신란은 이연년의 난이 있는데 이연년의 난은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죠. 그리고 최후가 집권하던 시기에 북쪽에서 중국 대륙에서 열심히 세력을 확장 중이던 몽골이 드디어 1차 침입을 감행하게 되었고 이때를 시작으로 이때까지 총 6차례 침입을 해요. 그래서 이때 내가 사람 이름들을 써놨지만 그 안에 설명이 없지. 그치? 이걸 견뎌내면서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무신 정권은 점점 쇠퇴하다가 임요모를 끝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최항 보시면 그냥 아들 아니고 첩자야, 첩의 아들이야. 거기서부터 힘이 약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죠. 최항의 아들이었던 최희도 첩자야. 그리고 나서 최희를 끝으로 최씨 무신정권은 끝이 났어. 그리고 나서 김준이 즉위를 해. 즉위 당시 이름이 김인준인데 어쨌든 이 사람도 별거 안 하다 끝이 나게 되고 임년한테 집권이 넘어가게 됐는데 이 사람도 별거 안 해.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친아들인 임종호에게 넘겨주기는 했으나 이때는 이미 6차 침입까지 끝난 상태로서 거의 고려가 전국이 몽골 때문에 초토화된 상태였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채 이때를 끝으로 무신 정권은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도에서 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반란들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보당의 나는요. 김보당이 동북면 병마사로 있었어. 그래서 우리 기억은 나니? 고려가 지방행정구역을 경기, 오도, 양기로 구분했거든. 그랬을 때 북계, 동계, 이게 양기였어. 알겠지? 그래서 이 동북면 병마사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애가 김보당이야. 그래서 김보당은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다음 모임이 기법사 승려들 저거는 조금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정확히 한 지점을 표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경유수 조이총 어디서 일으켰겠니? 당연히 서경. 여기서 조이총. 그다음 망이 망소의 난 어디서 일어났어? 공주 명왕서 공주역 있죠. 안 보인다. 또 김삼이 효심의 난 전주 관노비의 난이군요. 전주 관노비 여기서 관노비. 그다음 김삼이 효심의 난은 경주 주변 옛 신라 지역이었던 운문과 초전에서 각각 김삼이랑 효심이 일으켰어.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요. 옛 신라 지역 경주 근처에서 일으켰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만적의 난. 만적이 누구의 노비랬지? 최충원. 당연히 수도 살았겠지. 그래서 그 노비였던 만적도 수도 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비 패자의 난. 신라 부흥운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경주. 최광수의 난 고구려 부흥운동. 그래서 이쪽 서경 지역. 교종 승려들의 난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 어딘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표기하기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연년의 난 마지막 옛 백제 지역인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가 같이 일으켰죠. 그래서 왕이 망소이의 난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이 공주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얘네가 활약을 하면서 이 충청도 일대 전체를 장악하게 됐고 그래서 뭐라고도 불렸다고? 남적이라고도 불렸다고. 가끔 사례 속에 힌트로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위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 그치? 근데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자. 이 당시 무신 정권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불만을 이유로 무신 정권에 반발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전부 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을 결국 무너뜨렸던 건 반란이 아니라 이 몽골의 침입 때문이다. 알겠죠? 잠깐 찍을래요? 다 썼는데. 소리나 보내주고 싶은 에어드랍 해줄까? 에어드랍
되지 않을까? 다 보내줄까 그냥? 뜨는 애들? 다 보내줘. 지워도 돼요? 아니요. 나 지워야 되는데. 3초 드릴게 3초. 엄청 아깝다. 누군가 찍었겠지. 브레스. 여기 혹시 뭐 못 적은 거 있으면 적고 계세요? 일 1분만 있다가 1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몽골과의 관계를 볼게요. 몽골과의 관계,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죠. 최후시기 때 몽골이 1차 침입을 감행하게 되면서 좀 그 이전까지 상황을 좀 보자. 대외관계 측면에서 우리 지난 시간 이가 배웠던 것 같은데 고려를 침입했던 중국의 북방민족 두 민족이 있었어. 가장 먼저 거란, 그 다음이 여진. 그치? 거기까지 여진, 그치? 그래서 여진의 침입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여기 고려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 남송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여진이었어. 얘네가 금나라를 공격했던 애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가 사실은 이쪽에 있었던 거란 애들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넓어진 세력을 바탕으로 고려에게 형제관계, 군신관계 계속 요구했어.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 반대했는데 누가 군신관계 오케이 했어? 이자겸이 오케이 했어. 그래서 군신관계가 수립된 것까지 배웠었지, 그치?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사실은 저 위에 누가 있었냐면 몽골이라는 애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몽골이 성장한 이후에는 판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고려 그대로 있고 남송도 그대로 있는데 조금만 잡아놓고 그리고 여진은 요 정도? 많이 먹었다. 유럽 쪽까지 갔어. 폴란드까지 갔어. 사실 저 18 조금 저기까지 가야 돼. 유럽 직전까지 전부 다 차지했던 게 몽골이야. 이 미친 짓을 성공한 몽골의 사람이 누구냐? 칭기스칸.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래서 칭기스칸과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몽골의 지배 영역이 이렇게 지도에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울 때는 거란, 여진, 송, 고려 다원적인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고 배웠었는데 이제는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 몽골. 그렇지. 몽골이 장악하게 된 상황이야. 몽골이랑 고려가 애초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야. 근데 결정적으로 둘이 기분이 상하게 되었던 계기가 뭐냐? 저고려 피살 사건 때문이야. 이 시기에 여진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몽골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당시 여진 애들은 몽골을 극혐했어.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벌이게 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려 사람으로 코스프레를 한 다음에 드나드는 몽골의 사신들을 몰래 죽였어.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 그러는 와중에 저고려라는 사신이 몽골에서 고려로 왔다가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의문의 죽음을 당해. 몽골 애들은 당연히 고려한테 찡찡거렸어. 니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사신이 죽어서 돌아오냐. 근데 고려는 약간 어이가 없었던 거지. 안타깝긴 하나
우리의 잘못인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데 누구의 소행이었을까? 그렇지, 여진의 소행이었을 확률이 높아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래서 어쨌든 저 저구역 피살 사건 때문에 고려랑 몽골 사이에 원래는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나름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둘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1231년 드디어 1차 침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박서나 김경손 등의 사람들이 귀주성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요. 근데 몽골 애들이 전쟁할 때 특징이 뭐냐? 군인들만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와서 싸워서 그 지역을 정복했어? 그럼 그 군인은 다른 지역 넘어가. 그리고 그 지역에 누가 투입되냐?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독관이 투입이 돼. 그래서 그 지역을 바로 통치하기 시작해. 그런 시스템이 몽골의 방식이었는데 우리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다루가치가 파견됐어. 군인들은 돌아갔거든. 근데 다루가치는 안 돌아간 거야. 그래서 귀주성에서 이기고도 다루가치들이 70여 명이나 고려 땅에 남아있게 돼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몽골이 계속해서 침입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자 최후는 무서웠었는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쏙 강화도로 도망을 치게 돼. 왜 하필 강화도를 택했을까? 걔네들이 일단 강화도가 어디야? 섬. 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 섬이 너무 많잖아 얘들아. 어디니? 인천 쪽. 그렇지, 여기야 여기. 섬이 왜? 뭐가 좋아? 고양이. 몽골 애들도 여진이랑 마찬가지로 말 타면서 싸우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열심히 와서 수도를 진격할 때 바다를 앞에 두고 있어야 못 건너가. 심지어 강화도는 밀물과 썰물의 격차가 엄청 심해서 물이 찼을 때는 물살이 엄청 세져서 사실 말이 아니어도 건너기가 힘들고 물이 빠졌을 때는 그 지역이 질퍽질퍽한 갯벌이 되기 때문에 말들이 건너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방어하기 되게 유리했던 지역이고 또 하나 더. 섬이 되게 많아. 우리 서쪽, 남쪽 해안에는. 근데 굳이 왜 이쪽에 있는 강화도를 택했을까? 더 넓은 제주도를 냅두고. 더 살기 좋지 않니? 너네 여행 갈 때 강화도 갈래? 제주도 갈래? 하고 제주도 갈 거잖아. 근데 수도를 왜? 가까우니까. 서울이랑 가깝다고? 눈이 안 띄게. 개경. 얘들아 당신 송 개경이야. 개경이랑 강화도가 가까워. 그래서 모든 세금이나 쌀이나 물자가 지금 개경에 집중되어 있는데 강화도에 숨어 있다가 물자가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강화도의 위치상, 특성상 강화도를 천도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됐죠. 자, 최후가 강화도를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멋있는 말을 날리고 가. 뭐라고 하냐? 나는 강화도로 가지만 백성들 너네들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 너희들은 알아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든 뭐든 해서 잘 살아남아라. 그쵸, 멋있죠? 그래서 2차 침입 이후부터는 모든 전쟁이 백성들의 몫이었어. 자, 2차 침입 때 활약했던 그 백성이 누구냐? 김윤우야, 김윤우. 김윤우는 처인성에서 몽골 장군이었던 살리타를 활로 쏴서 죽여. 처인성이 어디냐? 지금의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봤어? 가봤죠. 근데 몰랐지. 처인성이지. 주소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뭐 이래. 처인성이 그 에버랜드야. 주변이 다 산이잖아, 그치? 거기서 김윤우가 활로 쏴서 살리타를 죽였겠구나.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2차 침입부터는 사실 고려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됐어. 그래서 대구 부인사에서 보관 중이던 초조대장경도 2차 침입 당시에 소식이 되게 돼요. 초조대장경이 뭐냐? 거란의 침입 당시 때 불교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보고자 만들었던 대장경이야. 2차 침입이 끝난 다음에 동아시아 정세는 살짝 바뀌어요. 몽골이랑 남송이랑 크로스, 그래서 사이에 있었던 여진을 멸망시켰어. 금나라가 사라지고 이 지역까지 전부 다 몽골이 차지를 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3차 침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 국토가 전부 다 전쟁터가 됐어. 경주에 있는 황룡사 부충목탑 소실됐어. 아직까지도 복원하지 못해서 경주에 가보면 황룡사 부충목탑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만 있어. 나중에 검색해봐. 그 건물인데 가운데가 뻥 뚫렸는데 뚫린 그 모양이 황룡사 부충목탑의 모양으로 뚫려있어. 그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그리고 황룡사도 불탔고. 그래서 아직까지 복원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3차 침입 때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번에도 불교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보자
라고 하면서 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을 했죠. 자, 4차 침입 당시에는요, 몽골인들이 침입을 했다가 지네나라 황제가 죽으니까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래서 쉽게 끝나버리게 되었고, 5차 침입 때는 아까 그 김윤우가 이번엔 충주성에서 활약을 했어요. 충주성 전투 직전에 김윤우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선언을 하게 되냐면, 너네가 열심히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 노비 신분을 양인으로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실제로 충주성 지역에 있었던 노비들이 거의 대부분이 집결을 해서 열심히 싸웠고, 그 결과 승리해서 노비들이 대부분 양인의 신분으로 상승됐었대. 김윤우는 지켰지, 그치? 아까 최충원은 안 지켰지만. 그 다음 6차 침입 때는요, 이제 고려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어. 그래도 활약했던 지역이 뭐냐? 충주의 그 다인철도라고 하는 지역이야. 여기도 서로 끝나네? 그럼 어떠한 지역이었을지 대충 짐작이 되지, 그치? 이 지역 사람들도 앞선 충주성 전투에서 노비들이 활약해서 신분이 상승됐어. 그러니까 우리 소 지역도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면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정말 열심히 싸웠고, 실제로 이겨내서 전쟁 직후에 이간현으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조이랑 탁청이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버티다 힘드니까 고려를 배신 때리고 몽골에 투항을 해요. 친일파죠. 친몽파. 친원파. 친원파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원나라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6차 침입이 끝나자마자 당시 왕자, 태자의 위치에 있었던 원종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몽골에 직접 방문을 해서 열심히 부탁을 해. 제발 전쟁 좀 끝내주세요. 그랬을 때 몽골 황제가 내걸었던 조건은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되돌려라. 둘째는 왕이 직접 친조해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오케이 하고 돌아와 원종이. 그래서 약속 지켜야 되니까 개경으로 환도를 해.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무신 집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들을 설명해 왔잖아, 그지? 근데 이제 무신 집권자는 말도 안 꺼내고 내가 원종 얘기를 자꾸 하고 있지, 그치? 이 시기부터 무신 정권은 종식되어 갔고, 다시 고려 국왕이 국가를 대변하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로 떠오르기 시작해. 개경으로 환도하는 그 시점부터. 그래서 사실상 수도 개경으로 옮기고 전쟁은 끝이 났어. 근데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몽골을 때려 부수겠다라고 싸우는 애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삼별초야. 언제 만들어졌어, 삼별초? 최후 때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 삼별초가 계속 활약을 하다가 이 끝까지 발악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강화도에서 밀려서 대중손이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항전을 하다가 대중손이 사망을 하게 되자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삼별초를 다시 이끌고 제주도까지 이동을 해서 끝까지 항전을 해. 그러나 삼별초의 항쟁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건 몽골뿐만 아니라 고려 정부도 같은 의견이었어. 원종이 어떻게 몽골까지 방문해서 어렵게 얻어낸 전쟁 종결인데 삼별초가 발악을 하면서 몽골을 다시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고려 정부의 입장도 난처하잖아. 그래서 고려 정부랑 몽골군이 같이 연합을 해서 삼별초를 진압을 하게 돼. 안타까운 상황이지, 그치? 같은 민족끼리 자기를 진압하게 된 사건이야. 삼별초의 항쟁이 3년 만에 끝이 나게 되면서 몽골의 침입은 이로써 완전히 끝이 나게 돼요. 그 결과 간단합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 엄청났고요. 국토는 당연히 황폐화됐죠. 수도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전쟁터가 되었으니 전부 다 황폐화되었던 현실이고, 문화재도 소실됐어. 소실된 문화재 뭐 있었지? 황령사, 부충목사, 초조대 생각 이런 것들 있죠. 그러나 좋은 건 무신 정권이 종식됐다는 건 좋아. 그리고 나서 국왕이 직접 정치를 하는 친정이 시작됐어. 그러나 원나라한테 살짝 굽히고 강화를 맺었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원의 간섭을 극심하게 받기 시작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원 간섭기의 내용들이야. 3번 민족의식을 고취했다고 하는데, 몽골의 6차례의 침입을 견뎌내면서 지배층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백성들한테 애국심, 충성심, 단합력, 동료의식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련의 삼국유사나 이규보의 동명원편 같은 문학 작품들을 널리 보급하면서 백성들에게 민족의식과 애국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게 돼요. 옆에 있는 문제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던 거라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것 무신정변이었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후에 발생했으며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를 천도하기 훨씬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다가 되고요. 그 다음 당연히 무신정변이니까 정답 4번이고요. 오른쪽 삼별초가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이동하면서 항전을 했대.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1번 대몽 항쟁을 전개했다. 이게 정답이겠죠. 이 아래에 있는 지도는 오픈 채팅방에도 원본 사진을 올려놨어요. 근데 출제하지는 않았고 1차 침입부터 6차 침입까지 공부하실 때 지도랑 연계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넣어놨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 주제 11번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어요? 아까 이 정석만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설명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는 영국연합군에 의한 진압이 네. 고려랑 몽골이죠? 네, 고려 할 때 그 여예요. 고려를 줄여서 여라 그러고 조선을 줄여서 선이라 그러거든. 누가 못 들어보 이거 여진이냐고 고려냐고. 조명연합군이라 그 인출할 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시기를 할 때 여말선초라고 그러거든. 그럴 때.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